자, 이번 시간에는 대장용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용종은 그 자체만으로는 양성소견이지만 프로그레션 돼서 아데노카시노마라든지 인베이시브 캔서 같이 말리그넌트 포텐셜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용종 절제술을 시행을 하죠. 용종의 분류는 증식성과 비증식성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상피폴립과 비상피폴립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비증식성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하이퍼플라스틱 폴립, 하마토마, 염증성 폴립 등이 있고, 이러한 폴립들은 말리그넌트 포텐셜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오플라스틱 증식성은 우리가 아데노마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데노마는 빌러스 프로포션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튜블러 아데노마, 튜블러 빌러스 아데노마, 빌러스 아데노마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조직학적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상피폴립과 비상피폴립으로 분류할 때 비상피폴립의 대표적으로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위장관 기질 종양, 마이오마, 라이포마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장용종의 여러가지 사진인데요. 첫 번째 튜블러 아데노마, 두 번째로 빌러스 포션을 많이 갖고 있는 튜블러 빌러스 아데노마, 서레이티드 아데노마도 있죠. 톱니폴립이라고 하는 톱니 모양을 보이고 있고 산호초 모양 같기도 하네요. 말리그넌트 폴립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확실히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밖에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마이오마, 지스트 등의 폴립이 관찰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폴립의 내시경적 분류에 있어서 우리가 파리 분류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파리 클래시피케이션. 타입 1은 프로트루딩한 타입으로 돌출형을 이야기합니다. 얘네가 타입 1이고요. 타입 3는 함모령, 엑스카베이티드는 함모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평형이 타입 2입니다. 그래서 돌출형은 타입 1, 편평형 타입 2, 함모령 타입 3. 1은 다시 목이 있느냐에 따라, 목이 있으면 피던큘레이티드, 목이 없으면 세사일로 구분하고 중간 단계도 있습니다. 2는 편평형이긴 하지만 표면 융기형이 있으면 2A, 완전하게 플랫하면 2B, 살짝 함몰 돼 있으면 2C입니다. A가 1P고요. 목이 있죠. B가 돌출은 돼 있지만 목이 없는 1S, C가 표면이 살짝 융기되어 있는 2A, 완전 플랫한 2B, 함몰되어 있는 2C입니다. MBI를 요즘 내시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MBI란 건 내로우 밴드 이미징으로 영상 증강 내시경이에요. 즉 점막 표면의 미세 혈관상을 관찰해서 조금 더 이 MBI 소견을 통해 가능성 높은 조직학적 진단을 구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를 보시면 이게 기존의 평범한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의 백색광 내시경 소견이고, 이거를 MBI를 통해 보시면 조금 더 주변과 구분되는 경계가 확인이 되고, 안에 미세 혈관상을 봤을 때 규칙적이고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2 같은 경우가 이제 MBI를 통해서 용종을 분류하는, 대장용종 분류하는 분류법을 나이스 분류라고 하고, MBI 인터내셔널 콜로렉탈 엔도스코피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타입 1이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에 가깝고, 타입 2는 아데노마에 가깝고, 타입 3는 인베이시브 캔서에 가까운 거죠. 이 CD가 타입 2고, 2의 특징은 흰 표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규칙적인 갈색 혈관상. 근데 이제 색깔 자체는 주변 정상 점막보다는 짙은 갈색을 나타내고 있죠. 그게 좀 구분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점점 캔서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규칙적인 혈관상이 깨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주변보다 많이 어두운 갈색을 보이고 있고, 혈관 주행이 불규칙적이고 중간에 주행이 깨지고 왜곡된 구조. 그래서 MBI를 보시면은 조직학적 진단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MBI의 장점이 또 서레이티드 폴립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쉽지가 않은데, 사실 무경성 폴립을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냐 아니면 트레디셔널 서레이티드
아데노마냐 이런 거 구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와스프하고 월크롭 서리티드 폴립에서 조금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이 서리티드 폴립의 특징을 MBI적으로 4가지를 표현했어요. 구름 모양의 표면, 불분명한 경계, 불규칙한 모양, 그리고 크립트 내부의 어두운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리티드 아데노마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MBI 모습은 여기는 표현을 안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이제 그런 폴립에 있어서 어떻게 권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2012년 가이드라인, 15년, 그 다음 폴립 절제후에 대한 2022년.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저희가 뭐 50세 이후부터 대장암 발생률이 점점 한국에서 증가하니까 50세 이후부터 암 검진을 검거를 하는데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중에 대변 자멸 검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선별 검사로 권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수행하는 거죠. 저희가 암 검진 항목 중에 대장암에 대해서는 분별 자멸 검사가 첫 번째입니다. 그 밖에 뭐 이중조형 발யும் 관장술이라든지 CT 대장 조형술이 있는데 이런 건 1차적으로 권고되진 않고요. 뭐 조형술이 합병증 빈도가 낮아서 조금 대장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어서 내시경을 하기 힘들거나 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장암 검진 공간 2015년 국립암센터가 주관한 검진 공고안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5세, 뭐 50세라고 했는데 여기는 45세라고 나와 있네요. 1년에서 2년 정도 분별 자면 검사를 선별 검사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자멸 검사 역시 81세 이상에서는 이득과 위의 크기가 비교했을 때 근거가 불충분하다. 80세까지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장 내시경은 선택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 자멸 검사가 기본적인 검사고, 거기서 이상이 있을 때 대장 내시경을 하고, 이중조형 발யும் 관장술과 CT 대장 조형술이 기존에 선택지에 있었지만 어떤 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합병증의 발생률이 0.5% 정도 되고, 사망의 발생률 역시 0.05에서 6%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선별 검사를 1차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이유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분별 자면 검사는 다만 이 음성률이 최대는 50%까지 매우 높아요. 이 부분도 참고해야겠습니다. 이 폴립을 우리가 이제 대장 용종을 많이 떼니까 대장 용종을 떼어내고 그 다음 관리에 대해서의 어떤 컨센서스가 명확하게 없었던 게 사실인데, 진료지침 개정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저희들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어떤 키 퀘스천을 두고 뭐 튜뷸러 아데노마의 사이즈가 중요하냐, 아데노마의 숫자에 따라 서베일런스 인터벌이 달라지냐, 튜뷸러 빌러스나 빌러스 아데노마는 서베일런스 인터벌이 달라지냐, 뭐 서레이티드한 폴립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권고안을 만들었고, 레벨 오브 에비던스도 모더레이트 수준으로, 베리 로우도 많네요.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이런 걸 결정해서 서베일런스 기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정리한 게 다음 그림인데, 저는 이 그림을 기준으로 많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 다른 어떤 특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팔로우 간격을 5년에서 10년을 보지만, 일단 뭐 3개에서 4개 정도의 아데노마를 떼어냈다 하면은 3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세사일한 리전이 있거나 뭐 서레이티드한 아데노마가 있거나 했을 경우 거의 다 3년 팔로우업이 있다 라고 알고 계시고, 1년 팔로우업은 딱 하나, 10개 이상의 아데노마가 발견됐을 때로 여기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폴리펙토미 이후 일괄적인 어떤 팔로우 간격이고, 실제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시는 선생님께서 이거는 뭐 1년 간격으로 다시 봤으면 한다라는 코멘트를 달아주실 때도 있고, 달아야 할 때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본인 내시경 직접 하신 의사라면 개인적인 판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폴립을 떼어낼 때 폴립을 떼어내는 방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콜드 포세 폴리펙토미 아니면 콜드 스네어 이런 것도 있고, 이제 10에서 19mm 정도 되고 뭐 슈퍼피셜하냐 딥하냐에 따라 EMR 해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네, 이상입니다.